네, 반갑습니다. 장정종 시장점검입니다. 예, 오랜만에 또 녹화를 하는데 자주 해야지 생각은 하면서도 이게 잘 안 됩니다. 예, 제일 큰 게 시간이 없다라는 건 아니고 시간보다는 이제 어떤 에너지가 없다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시간만 쪼개놓고 보면 사실 뭐 어떤 연락을 못했다, 뭘 안 했다, 뭘 안 했다 이런 부분들은 예, 시간적인 문제가 아니고 예, 이제 더 이상 집중을 할 수 없는 상태. 예, 그런 상태가 되면서 뭘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패턴을 보면 이제 건강에 대해서 조금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예전에 주식만 할 때보다는 잠을 더 많이 잡니다. 예, 그때는 정말 4시간씩 자고 했었는데 요즘 늙어서 이제 4시간 자고는 아예 뭐 생활이 안 됩니다. 그래서 거의 요즘은 6시간씩 자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계획은 옛날 패턴으로 계획을 잡고 생활을 하고 생각을 하는데 실행은 이제 6시간씩 자야 되고 집중할 수 있는 시간도 줄어든 상태에서 해야 되니까 계속 실수를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반복이 됩니다. 예, 그래서 요것도 많이 해야지라고 생각은 하지만 못하는 상태인데 어쨌든 2600선에서 이런 공방이 일어나는 거에 대한 배경을 보면 이제 삼성전자가 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 삼성전자가 과거에 한국 증시에서 독보적으로 믿음을 줬던 이유가 이 탈한국이었다는 것이고 의사 결정도 그렇고 인재에 대한 대우도 그렇고 노조가 없지만 대우는 어떤 기업보다 괜찮았고 그리고 인재를 중시하고 그리고 그 비주류에 있는 핵심 인재가 아닌 사람들도 핵심 인재에 협조만 한다면 얼마든지 회사에서 근무를 할 수 있고 예, 그리고 뭐 주식 시장에서도 거의 유상증자 없이 계속 한정된 주식으로 회사 규모를 키워나갔기 때문에 그래서 일종의 탈한국이었다 볼 수 있는데 최근에 삼성전자를 보면 아주 한국 그 자체입니다. 뭐 예를 들면 이건 뭐 저도 겪은 일이지만 제가 이 태양광 사업에서 큰 위기를 겪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 국내산 알루미늄을 도입할 때입니다. 이 국내산 알루미늄을 도입하는 게 어떤 문제였냐면 중국산 알루미늄 도입하는 게 28일이 걸립니다. 근데 중국 특유의 그런 문제들, 약속을 안 지키는 거에 대한 문제들이 발생을 하면서 뭐 선적을 하는데 뭐 안개가 껴서 조금 출항이 늦어졌다 뭐 이런 걸로 해서 통상적으로는 한 35일 정도 걸렸던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작은 현장 같은 경우는 주문을 하고 35일이 걸리니까 국내 비용이 들더라도 국내로 바꾸자. 그리고 태양광 산업이 전체적으로 다 중국에 먹히는데 한국인으로서 그래도 할 수 있는 건 국내에서 조달을 해야 또 국내 사람들이 먹고 살지 않겠냐 뭐 그런 또 비경제적인 논리로 접근했습니다. 처음에 의뢰를 하니까 2주 만에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14일이 걸리니까 비용적인 부분에서 조금 더 들더라도 빨리 하는 게 맞겠다 해서 시작을 했는데 이게 얼마나 걸렸냐면 여기서 한 3개월을 깨먹었습니다. 이걸 안착을 시키는데. 그래가지고 이 시점에서 35일 걸리게 3개월이 걸리면서 전 사업이 2개월 이상 밀려가지고 그런데다가 여기에서 변압기 수급 문제가 생기면서 변압기도 한 2개월 정도 통상적으로 더 늦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거랑 더해서 한 5개월씩 쭉 밀려버리니까 무슨 이거 뭐 야 이거 진짜 큰일 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마 제가 외부에서 사업을 했으면 망했을 겁니다. 근데 우리 이제 신뢰가 있는 분들하고만 같이 하니까 이 긴 시간도 또 기다려 주셔가지고 지금은 요 완전 박살을 내놨습니다. 박살을 내놔가지고 어느 정도냐면 미리 좀 제작해가지고 한 3일 만에 이제 구조물이 만들어지는 그래서 지금 중국보다는 훨씬 나은 시스템이 안착이 됐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이 3개월이 날린 게 뼈 아파가지고 아직도 그 밀린 일이 해소가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 연말까지 빡빡하게 가야 해소가 될 건데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지금 삼성전자에서 하는 행태가 굉장히 이런 거랑 유사해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성이 있고 TSMC가 있는데 대부분 TSMC의 위탁 생산을 맡길 겁니다. 근데 삼성전자가 우리 좋은 기술 개발했어요. TSMC보다 앞선 공정을 개발했어요. 3나노 먼저 개발했어요. 예, 요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뭐 저처럼 저도 2주 만에 된다는 얘기를 듣고 그럼 한번 맡겨봐야지 했는데 뭐 수율이 엉망으로 나옵니다. 에이, 안 되네 하고 돌아갑니다. 근데 저는 이제 한국인이니까 그래도 될 때까지 기다려줬습니다. 근데 외국인이면 이 상태에서 삼성전자하고 거래를 하겠냐, 이것 때문에 굉장히 또 많은 차질이 발생을 합니다. 그 좋은 직장에 다니시고 또 좋은 조직 안에 있으신 분들은 그 약속이 깨지는 부분에 대해서 거의 생각을 안 하실 텐데, 그 아시다시피 제가 우리 주식만 하는 이 좋은 조직에서 있다가 외부에서 사업을 하면서 이 약속을 계속 깨지게 되는, 외부에서 투자를 맡기면서 약속을 깨지게 되는, 약속이 이런 모든 게 결국은 한 명이 깨면 줄줄줄줄줄 연쇄 폭발이 납니다. 그래서 한 명이 약속 어기면 중간에 다 깨지게 되는데, 이 삼성전자가 수요를 지키지 못하면서 요 납품 기일을 어겨가지고 뭔가 큰 피해를 봤을 겁니다, 고객사가. 그럼 과연 삼성전자하고 거래를 하고 싶겠냐, 이런 게 이제 파운드리에서 일어나는 현상인데, 과거에 삼성이면 그러지 않았을 텐데 이상하게 요즘 그런 한국적인 색채가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뭐 삼성전자를 아주 좋아하고, 제가 오래전부터 글을 쓸 때도 삼성전자가 100만 원 간다고 글을 쓸 때만 해도 저런 글을 왜 쓰지, 미친 사람 아닌가 하고 그런 소리를 들었지만 실제로 그랬고, 지금 환산하면 500만 원도 찍었을 정도지만 이제는 그렇게 될 수 없는 게, 삼성전자가 탈한국적인 기업이었었는데 지금은 그냥 아주 철저한 한국 기업이 됐다. 한계가 명확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삼성전자가 앞으로 주가가 지금 많이 내렸지만 오를까에 대한 전망을 해보면, 물론 뭐 등락이 있겠지만 과거처럼 시장을 뚫고 나가는 그런 독보적인 상승은 없을 것이다라고 보는 게 적절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삼성전자가 지수에 영향력을 많이 주고, 근데 삼성전자가 이제 한국적인 기업이 됐고, 그 한국적인 기업의 어떤 한계라는 것은 명확하기 때문에, 그래서 코스피에 대한 전망치도 다 삼성전자를 대체할 만한 그런 업종이나 기업이 나오면 모르겠지만 좀 부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삼성전자가 가지 못하는 상태에서 유동성이 늘어난다, 이건 뭐 나머지 종목에는 좋은 일입니다. 예, 그래서 그 시장에 대한, 지수에 대한 전망치는 조금 더 줄이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 예, 과거에 보면 이거를 또 되짚어 보자면 한국 증시가 1천선을 넘지 못하고 수십 년간 답보를 하다가 이제 2천선에 도달을 했고, 그리고 다시 3천선인데 요 선이 장기간 벽이 되지 않을까, 그것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봤을 때 얘기입니다. 장기간 벽이 되지 않을까 하고, 그렇게 전망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앞으로 한국 경제는 너무 전망이 불투명한데 망하는 거 아닌가? 라는 관점에서 볼 때 지수가 떨어지지 않을 겁니다. 환율이 폭락을 해가지고. 예, 그래서 지수는 뭐 나쁘지 않지만 워낙 가치가 폭락하면서 모든 게 엉망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거라서 지수 자체는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다만 달러 환산 지수로 보면 엉망진창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통닭같이 또 예, 이렇게 썼는데 폭락. 예. 그래서 요런 걸 봤을 때 이제 지수 차원에서 기대할 것이 없다, 한국 증시에도 기대할 것이 없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 증시가 파국으로 치닫더라도 환율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 주식이 문제가 되는 건 아니다. 즉 환율 폭락에 대한 어떤 충격파를 주식시장이 어느 정도 방어는 해줄 것이다. 그러면 의외로 이 자산시장에서의 변화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자산시장에서 그러니까 고령층의 어떤 이 적극성이라는 것은 예상을 벗어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여러 가지가 결합이 되는데, 이제 65세 기준으로 많은 분들의 뇌 구조가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많은 분들을 경험하기 때문에
예,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 우리 부모님도 그랬고, 뭔가 이제 이 기준으로 해가지고 정말 좋은 분들도 뭔가 뭔가 의외의 어떤 반응들이 나오게 됩니다. 65세 기준으로. 그래서 뭐 제가 이제 생각할 때는 이 자산 시장에서 합리적으로 이분들이 계속 생각을 한다면, 굉장히 합리적으로 생각해 왔고, 그렇게 해서 부동산을 취득하고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지금 이제 한국 경제 전망이 좋지 않기 때문에 자산을 팔고 부동산을 팔고 현금화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이제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65세 기준으로는 이제 점점 이 자기 주장에 대한 확신이 강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그 고령층이 오히려 자산 시장에서 계속 큰 손으로 군림을 하고 있고 계속 적극적인 투자를 합니다. 심지어 뭐 태양광이다라고 하면, 이 태양광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태양광의 한계가 70세입니다. 70세를 넘어가면 20년을 못 채우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된다라고 보는데, 요런 부분들이 이제 영원히 살 것 같이 이제 투자를 하시니까, 그래서 자산 시장에서 의외로 부동산도 폭락을 하거나 뭐 재미가 없거나 이런 것보다는 그래도 거래가 되고 이런 쪽은 건재할 것 같고, 주식시장도 환율이 망가져서 생활이 어려워지는 것이지 지수 자체는 또 그렇게 떨어지지 않을 수 있고, 이런 과정으로 봤을 때는 주식시장 한국 망하니까 이제 주식시장을 버리자 뭐 이런 것보다는 좀 어떤 방어적인 관점에서 생각을 해 나가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뭐 이건 이제 계속 뜬구름 잡는 얘기긴 하지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게 지금 과거에 작동하던 기능들이 이제 작동을 하지 않게 되고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상가가 있으면 어떻게든 뭔가 사람이 들어와 가지고 돌아가다가 이제 상가 공실이 뭐 3년, 4년 이렇게 되는 건물들이 허다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개인적으로는 어떤 생각까지 하게 되냐면, 저희가 이제 태양광 설립을 할 때 법인 설립을 지원을 해드리는데, 이 법인 설립을 할 때 이 공유 오피스라는 거 이용합니다. 굉장히 저렴합니다. 굉장히 저렴함에도 불구하고 이 공유 오피스를 이용하는 거랑 상가를 사서 이 상가의 공유 오피스하고 같은 가격으로 받는 거랑 비교를 하니까 이게 나은 겁니다. 그만큼 이제 가치 없는 지역에서 상가라는 것은 정말 이 폴란드 망명 정부의 집회처럼 이 자산의 가치를 상실해 가고 있는데, 이게 농촌 지역에서 일어났던 일이고 이제 도시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고 그게 전반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과거에 통용되던 어떤 가치들이 사라진다라고 했을 때는 큰 변화를 앞두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한반도에서 큰 변화는 두 개라고 보시면 되는데, 한 개가 기술의 발달이고 하나가 전쟁입니다. 근데 이 전쟁 같은 경우는 이제 뭐랄까, 만약에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라고 하면 북한이 미국하고 손을 잡고 중국 견제의 어떤 역할을 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그게 어떤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데, 그거 말고 기술의 발달이라 하면 AI입니다. 근데 AI 같은 경우는 뭐 만약에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라간다라고 하면 많은 부분에서 사람들을 대체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실업자가 쏟아지고, 하지만 효율은 훨씬 좋아집니다. 왜냐면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하루 종일 정신이 없습니다. 정신없이 업무를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걸 정말 냉정하게 한번 복기를 해보면 실제로 정말 가치 있게 쓴 시간이 얼마냐 그러면 한 3시간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냥 전화 통화하고 뭐가 급하다고 챙겨달라 해서 뭐 보내고, 현장에서 뭐 크레인 철수하겠습니다부터 해서 뭐 이런 내용들.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거 중에서 정말 가치 있게 쓴 게 얼마냐 했더니 한 3시간 정도밖에 안 되더라. 근데 AI는 훨씬 좋은 연산을 기반으로 해서 24시간을 돌아갑니다. 그러면 이제 연구개발 분야라든지 의학 분야에서는 혁명이 일어날 겁니다. 어느 시점이 되면.
그게 이제 기술적 특이점이라는 거고, 저는 뭐 2035년에 거의 인류의 발전이라는 것은 굉장히 수학적인 패턴을 갖고 왔기 때문에 2035년에는 기술적 특이점이 올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고난이 있더라도 2035년까지 살아남기만 하면 성공한 인생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2035년에 영노화하면 다시 뭐 또 젊은 시절이 오지 않을까. 그러면 건강 관리를 잘해야 되겠다라는 어떤 동기도 생기고 그렇게 되는데, 뭐 저런 변화가 이제 생각보다 많이 온 게 아닌가. 왜냐면 자동차도 그렇습니다. 자율주행 해놓고 핸드폰을 볼 수 있는 세상입니다. 물론 그러면 안 되지만 그래도 무방한 세상입니다. 그래도 문제가 없고 사고가 안 나고. 제가 아는 그 지인 중에는 테슬라에 맹신하는 분이 있어요. 테슬라를 맹신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술 드시고 그 차에서 자버렸습니다. 예, 잤는데 어떻게 되냐면, 이 길이 이렇게 있으면, 이건 뭐 웃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만큼 이제 기술이 좋아졌다라는 얘기인데, 요런 길에서 보면, 요 사거리에서 보면 이쪽 차선이 이렇게 좌회전하고, 이쪽 차선이 이쪽으로 좌회전하고, 요런 마주보는 도로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자율주행하고 가다가 얘가 뭐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 이쪽으로 들어가 가지고 여기 그냥 가버렸습니다. 갔다가 상대방 차 앞에서 탁 선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 큰 사고가 날 거를 제가 봤을 때는 상식적이지 않은 행동이지만, 큰 사고가 날 게 여기서 끝났다면서 테슬라의 이 자율주행 기술이 너무 좋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런 변화가 우리가 불과 10년 전에만 해도 상상을 못했던 부분입니다. 그게 거의 이제 기술적으로 완성이 되어가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이런 어떤 큰 변화를 앞두고 있을 때 기존의 자산의 기능을 하지 못한다. 다만 주식시장은 그런 변화 때마다도 뭐 산업혁명 때도 주식시장이 있었고, 금융위기 때도 있었고, IMF 때도 있었고, 다 그런 걸 반영을 해 나가면서 존재를 해왔기 때문에 우리가 주식을 놓을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다만 이제 태양광과 주식이라고 하면, 예전에는 우리가 젊고 그러니까 이걸 다 걸고 주식 투자를 하는 거였고, 지금 이제 나이도 있고 그러니까 태양광을 투자를 하고 거기서 나오는 수익으로 주식을 투자를 한다라는 그런 개념이 되어야 될 것 같다. 뭐 요거의 어떤 차이지, 주식 시장에서 우리가 떠난다라는 것은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러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현금만 갖고 있다가 환율이 폭락해서 물가가 폭등을 했다, 수입 물가가.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라는 부분 등등을 생각했을 때, 주식 투자를 하는 게 위험한 것보다는 안전한 어떤 시대가 될 것 같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좀 잡설이 길었는데, 감사합니다. 또 비타민 충전 좀 하고, 감사합니다. 9월 마무리 잘 하시면, 벌써 또 10일이 지났습니다. 우리가 잘 되거나 아니면 이렇게 가다가 뭐 AI가 모든 걸 대체하는 시대가 와서, 감사합니다. 근데 이게 제가 고달프다고 엄살은 부렸지만 사실 잠도 옛날보다 더 많이 자고 그리고 활동도 옛날보다 더 많이 하기 때문에, 그 몸으로 움직이는 활동, 그래서 지금 상태가 나쁘지는 않습니다. 다만 좀 짊어지는 책임의 크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고려하연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이게 정말 큽니다.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이 댓글의 의미라는 것은 사실 표현을 안 하면 잘 모르고, 또 우리의 평균적인 연령이 높기 때문에 이 댓글 하나 쓰는 것도 쉽지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뭐 못해서가 아니라, 하루 종일 뭐 폰하고 하루 종일 컴퓨터 하는 사람들이야 댓글 하나 쓰는 게 어렵진 않겠지만, 다들 생업에 종사하시고 그런 와중에도 바쁜 시간을 내서 이렇게 글까지 써주신다는 것은, 그 정성이란 게
네, 정말 큰 의미를 지니는, 그러니까 이게 마음과 마음이 이렇게 교류를 하는 느낌을 주는 겁니다. 예, 그래서 뭔가 채워지고, 뭐 사실 뭐 저라고 뭐 걱정이 없고 그러겠습니까? 사실 걱정도 많고 그렇지만 뭐 좀 담담하게 생각은 합니다. 걱정한다고 해결될 게 있을까? 걱정한다고 달라질 게 있을까? 그냥 걱정하는 시간이라도 더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예. 그래서 뭐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말은 이겁니다. 그냥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는 것도 이 우주의 이치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결국은 뭔가 씨앗이 되어서 자라고, 예, 열매를 맺고 그렇게 커졌다가 또 죽습니다. 그래서 다시 씨앗으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지금 하는 과정도 그런 것 같습니다. 이 하나의 씨앗으로 다시 돌아가는 과정이고 또 다시, 예, 찬란하게 새싹을 피울 것입니다. 그게 뭐가 됐든 태양광이 될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태양광을 하면서 일용직으로 일하러 오는 외국인들이 있습니다. 옛날만큼 많이 쓰지는 않는데 그 친구들 중에서 뭐 다들 그런 얘기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태양광 설치하면 안 돼요?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베트남도 있고 우즈베키스탄도 있는데 두 나라 모두 한국보다 훨씬 더, 예, 태양광 발전에 유리한 그런 환경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기를 사줄 수 있는 수용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당장은 안 되지만, 우즈베키스탄은 몰라도 베트남은 한 10년 후에는 이 태양광 사업으로 뭔가 기회가 있지 않을까. 다만 뭐 거기는 사회주의 국가니까 뭐 외국인 투자에 대해서 제약을 걸겠지만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가지게 되면 베트남도 개방을 할 것이고, 예, 그 친구들 통해 가지고 뭔가 사업 기회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씨앗이, 예, 예전에 우리가 피웠던, 물론 예전에 피웠던 씨앗도 사실 엄청난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왜냐하면 뭔가 단결해서 없던 일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근데 이건 정말, 예, 찬란하게 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우리가 지금 생활하는 그 많은 불편한, 돈으로 인해서 불편한 부분들도 결국은 AI의 등장으로 다 해방이 되지 않을까. 심지어 죽는 것조차도 해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그때 가서 우리한테 어떤 행복이 있을까? 미래에, 아니, 잡설이 길지만 그래도 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미래에 모든 게 해방이 됐을 때 어떤 우리한테 행복이라는 게 존재를 할까? 노동에서 해방되고, 예, 돈에서 해방이 되고, 그래서, 예, 이 안에서 어떻게 그러니까 운전도 자율주행이 하면서 입지에 대한 문제도 해방이 되고 모든 게 다 평등해졌을 때 우리한테 남아있는 행복이 무엇일까라는 걸 생각해 보면, 결국은 이 어려운 시기를 함께 해온 여러분들하고 뭐 삼겹살이나 같이 먹고 예, 닭백숙이나 뜯고 뭐 그런 게 행복이잖아요. 좋은 계곡에 가서 그냥, 예, 여름에 발이나 담그고 이런 게 행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닭백숙 얘기하니까 제가 엄청 이제 나이 든 것 같은 느낌인데, 그게 좋은 음식 먹고 그냥 좋은 시간 같이 보내고 그거밖에 남지 않을까. 그랬을 때 지금 우리가 서로, 예, 그 행복을 주는 좋은 존재들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럼 젖소리 너무 길었는데 고려안을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려안이 고려안이 이제 그렇습니다. 이게 100만 원짜리라고 계속 제가 얘기를 해왔었고, 예, 그랬는데 이게 아마 오래전부터 분쟁이 있었다고 생각은 합니다. 왜냐하면 그 리사이클링 투자 때문에, 이 리사이클링 투자 관련해서 제가 한 3년 전부터 계속 뭐 준비 아닌 준비를 해왔는데,
이런 재생산업 관련해서는 거의 금속을 갖고 하니까 이거 준비하는 초기에 영풍과 그러니까 지금 영풍과 채실가가 분리를 할 거고, 분리를 하게 되면 영풍이 비철금속 쪽에서 약하니까 비철금속 회사를 비싸게 살 것이다,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분쟁의 씨앗은 분쟁의 씨앗은 옛날부터 존재를 했던 것 같고, 그러면 이제 뭐가 이거 봤을 때 어떤 게 문제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영풍이 지금 최대 주주고 경영과 소유가 분리가 됐던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게 33%고 그 사이에 지금 보면 예전에 얘기가 나왔던 거 이유로 해서 이 지분이 많이 보강이 됐습니다. 보면 국민연금 아니겠지만 이런 식으로 이제 우호 지분들을 경영진에서 확보를 해왔고, 그렇게 해서 이 지분들을 모아왔던 결과로 이제 싸운다는 건데, 그래서 이게 장씨 채씨가 어떤 동업이라 하더라도 결국은 주식회사의 주주가 주인이고 주식이 많은 쪽이 영풍이니까 영풍 쪽에 조금 더 명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83만 원에 공개 매수를 하는데 이 공개 매수 규모가 공개 매수 신고서가 이렇게 있습니다. 고려인이 이제 그 자사주를 가지고 공개 매수를 하겠다라는 거고, 자사주로 공개 매수를 한다라는 것은 그냥 일반적인 공개 매수보다는 세금 부분에서 혜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사주 공개 매수에 응한다라는 것은 그 같은 가격이면 자사주에 응하는 게 낫고, 그리고 MBK가 부른 그 공개 매수가 83만 원이고 83이고, 그리고 아마 자사주도 83인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보고 말씀드릴 걸 그랬습니다. 이렇게 찾는 시간이 자기 자금을 가지고 공개 매수를 한다라는 거고, 신문 보니까 완전 20년 30년 전 생각이 나는데, 어쨌든 양쪽의 공개 매수 가격이 같고 자기 주식 취득 결정, 뭐 2조 6,634억 7,700. 이게 많은 돈입니다. 자사주로 320만 주, 약 15% 정도 사겠다라는 거고, MBK도 그 정도 사니까 두 개 합쳐서 30%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보통은 그냥 합의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극단적으로 가지는 않고. 그럼 83만 원에 15% 했으니까 30%를 산다. 그럼 지금 매수를 해서 지금 78만 원이라 하고 주당 5만 원을 먹을 수 있습니다. 주당 5만 원이면 한 7%? 7%의 어떤 무위험 수익이 나는데, 문제는 뭐냐면 전체 주식을 다 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지금 양쪽에서 움직이지 않는 주식들이 얼마나 되느냐 그러면 모릅니다. 왜냐하면 한쪽이 포기를 하면 한쪽이 이렇게 다 공개 매수 응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예전에 SM을 보면 공개 매수 응한 주식이 엄청났습니다. 엄청나가지고 그 중에 비율대로 나누고 나니까 남은 주식이 똥이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는데, 비슷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려인이 100만 원짜리 주식이긴 하지만 한국 증시라는 특수한 환경에서는 뭐 50만 원 정도에서 왔다 갔다 했으니까, 그래서 100만 원짜리라고 해도 결국은 다시 50만 원으로 회귀할 가능성이 크고, 그러면 공개 매수를 MBK가 부르고 고려인이 포기를 했다라고 하면 그러면 50%로 끝나버리니까 50% 지분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 한국 증시에서는 더 떨어집니다. 그러면 이게 응한 주식 반대편에서 포기하고 다 응해버렸다라고 했을 때 전체 주식에 뭐 많이 팔아야 30% 정도를 팔고 70%는 남아서 주가 하락을 얻어맞아야 되는데, 그렇게 따지고 보면
과연 이 7%의 수익을 보기 위해서 이 70%의 보여주시기 위험에 처하는 이런 선택을 할 것이냐라고 보면 그닥 매력이 없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다만 이제 고려아연은 SM보다도 훨씬 좋은 회사고, 이 회사가 세계 1위인데다가 제가 예전에 올려드린 영상을 보면 수년 전에 올려드렸는데 고려아연이 왜 경쟁력이 있는지도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가, 그리고 사모펀드가 들어서 또 이 비용적인 측면에서 불필요한 지출을 털어 나가다 보면 실적도 훨씬 좋아질 수 있고, 또 사모펀드는 또 주주 배당에 인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회사를 쥐어 짜가지고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쪽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더 좋은 방향으로 풀릴 수 있다. 그런 걸 봤을 때는 회사가 더 좋은 방향으로 풀리고 사모펀드가 경영을 하면 그래도 주가를 부양을 해야 자기들이 처분하기 좋지 않냐. 이런 걸 통째로 봤을 때는 MBK가 이기겠다라고 하면 응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7%밖에 안 된다는 거. 기대 수익률 대비 리스크가 너무 크다라는 관점에서는 별로 추천하고 싶지 않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장 종료 후 시장 점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